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시 월요일이 됐으니까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에 관련된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직장에 가요. 회사에 가죠. 회사에 가면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요, 미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요. 미팅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 또는 미팅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또 미팅을 하려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10시에 미팅,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요, 원래 9시에 회사에 가야 돼요. 그런데 9시에 가지 않고 8시에 회사에 갑니다. 출근을 하는 거죠. 출근을 일찍 해서 회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회의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회사에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회사에서 하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다, 말하다. 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 말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쓰는 게 있어요. 쓰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고서라고 하고요, 보고서를 쓰다 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쓰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해서 작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고서를 쓰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써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할 때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보면요, 사장, 부장, 차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받는데요, 사인 또는 서명을 받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임준이라는 사람이 결제를 받아요. 그러면 사장이, 부장이, 차장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다, 결제를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원이 임준씨가 결제를 받아요, 사장님이 사인을 해요, 결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3과에서요, 3과 생활과 인터넷이 있었어요. 3과 생활과 인터넷에서 35쪽에 보면 인터넷 쇼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내요. 돈을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결제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돈을 내요. 그러면 카드로 돈을 내요, 현금으로 돈을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드로 결제해요, 현금으로 결제해요, 이것은 돈을 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결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또는 문서, 서류나 문서를 쓰다, 작성하다가 되겠죠. 작성한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이 사인을 하는 것, 이것을 결제받다, 결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제는 서류, 문서고요, 이 결제는 돈을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제는 경제, 이코노미에 경제의 제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것은 이 제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것을 출근해서 퇴근을 하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근무라고 얘기를 하죠. 근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근무를 회사에서만 하지 않고 다른 곳, 다른 어떤 곳에 가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해서 근무를 한다라는 의미로 외근인데요, 아주 멀리 갑니다. 멀리. 가끔은 외국으로도 가요. 이런 것들을 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출장을 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외국으로 가면 특별히 해외 여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죠. 근무를 하는데 퇴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을 추가 근무라고 얘기하죠. 근데 퇴근을 원래 6시에 하는데 밤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밤에 하는 거죠. 밤에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야근, 밤에 근무를 한다라는 뜻으로 야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9시부터 1시까지만 일을 해요. 그 다음에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밤이 아니잖아요. 밤이 아니니까 그냥 추가 근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해요. 그러면 주말 근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요. 이것도 플러스. 이렇게 더 일을 하면요, 돈을 더 받는데 이것을 수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추가 근무 수당, 주말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말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20%를 더 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일을 하는 곳이죠. 일을 하는 곳에 갑니다. 가서 뭘 하죠?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일을 왜 해요? 왜? 여러분들은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아니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겠죠. 돈.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는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월급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는 거고요. 주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급은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 유럽,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이 주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일급이라고 하는데, 일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일하면 일당 5만원, 일당 7만원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1시간에 얼마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7,350원, 7,580원 이런 식으로 시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자, 월급 말고요. 1년 동안 받는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급이라고 하지 않고 연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누면 월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요, 추가 근무 수당. 그리고 이 추가 근무랑 비슷하게 야근 수당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주말 근무. 이 주말 근무 수당도 마찬가지로 추가 근무에 해당이 되겠죠. 밤에 일하면 야근, 주말에 일하면 주말 근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할 때 받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10km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일을 해요. 그래서 물론 낙하산을 펴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수당을 받고요. 아니면 전기나 가스 이런 위험한 것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 수당이라는 것을 줍니다. 임준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칠판 앞에서 글씨를 쓰는 일인데 죽을 수 있어요? 아니죠.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위험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보너스. 자, 옛날에는 보너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너스라는 말보다는요, 상여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데요. 이것을 상여금이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도 상여금을 모든 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자, 회사를 보면 사장님이 계시죠. 사장님 밑에 부장님이 계십니다. 부장님 밑에 과장이 있어요. 과장 밑에 대리가 있어요. 대리 밑에 사원이 있고요. 뭐 책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에서의 직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좀 더 해봅시다. 사원 밑에 뭐가 있어요? 알바가 있죠. 아르바이트.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자, 부장과 과장 사이에 차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차장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장 위에는 뭐가 있어요? 큰 회사, 뭐 삼성, SK, 현대, LG 이런 큰 회사는요. 회장이 있죠. 회장이 있고요. 회장 밑에는 상무, 이사, 전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회장이나 사장을 대표이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함들로 회사에서는 부르게 되겠습니다. 임준부장님, 임준사장님, 임준과장님, 임준대리님, 임준사원님, 임준대리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으면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휴가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하는 것을 휴가를 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휴가를 신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OK를 하겠죠. 그래서 OK를 하는 것을 휴가를 받다. 그래서 내가 휴가 가도 됩니다. 휴가를 받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휴가를 내다. 그래서 OK 사인이 떨어지면 휴가를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하고 회사를 좀 비교해 봅시다. 학교에서는요, 늦게 오는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각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학교에서는 일찍 집에 가요. 그런 걸 조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사에는 조퇴 똑같습니다. 자, 똑같고요. 그런데 학교에 안 와요. 학교에 안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결석이라고 하죠. 결석. 회사에서는 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근. 그 다음에 학교에 오는 것을 출석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출근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침에 회사에 가는 것을 출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오는 것을 퇴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것을 등교라고 얘기하죠. 출교가 아니라 등교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저녁에 집에 오는 것을 하교. 여기서는 오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각, 조퇴, 결석, 출석, 등교, 하교까지 잘 알아두시고 지각, 조퇴까지는 똑같은데 결근, 출근, 그 다음에 출근, 퇴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장생활에 관련된 어휘를 좀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 문형을 공부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